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라이브입니다. 네, 소장님. 네. 혹시 오늘 비트코인 차트 보고 나오셨나요? 네, 계속 보고 있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전에는 네. 8,0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오늘 새벽에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는요, 전일 대비 5%가 넘었네요. 와, 많이 올랐네요. 네. 오늘 뉴스 보시면서 다음 방향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10월 21일 주요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네. 금은 1g당 56,490.77원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달러화는 1,181원으로 역시 큰 변동은 없었고요. 위안화는 166.7원으로 역시 전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요일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2060.69포인트로 마이너스 0.83%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는 2986.2포인트로 0.39%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8089.54포인트로 0.83%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8,191.2달러로 3.13%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프랑스은행 부총재가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막는 세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요. 프랑스 네. 은행 부총재가 공적통화금융기구 포럼에 참석해서 얘기한 건데요. 재정거래를 제재하려면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같은 위험이 뒤따르고 같은 규칙이 적용이 된다는 원칙 아래서 일관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될까라는 의문은 좀 있지만 네.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G20에서 이런 걸 활발하게 논의해서 어떤 제도를 표준화된 규제권 안으로 이제 들여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버뮤다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로 세금 내는 건 세계 최초인 거죠? 이전에 네. 세금을 걷는다는 데가 있긴 한데요. 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서클사의 제레미 올레어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뮤다의 경제는 이미 미국 달러와 지원 화폐 버뮤다 달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버뮤다 정부가 달러 지원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지자체 보조금을 페트로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의 화폐가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안정적이지 못한, 네. 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한 나라 화폐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죠. 베네수엘라라는 곳은 페트로라는 국가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미. 그래서 대통령이 각 지자체마다 총 150만 달러에서 36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자국 석유 기반의 암호화폐인 페트로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3개 주를 대상으로 2개월마다 각 주에 100만 페트로씩 지급해서 페트로 사용률을 제고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FATF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네. FATF에서 북한에 대해서 종전처럼 최고 수준의 제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결정을 네. 했고요. 네, 암호 자산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대로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일부를 좀 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2월에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세탁 위험성을 연구해서 재논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거래하는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이렇게 화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규제 안에서 우리가 이걸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 네네. 이게 사실 리브라 때문에 조금 시작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에서 2022년까지 미국 대비 90%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춘다는 청사진을 내놨네요. 네, 쉽지 않은 청사진은 청사진인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과기정통부 국장께서 블록체인 사업들이 민간에서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개념 검증 수준으로 대중적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개발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네.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수 부산 부시장이 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발굴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부산 블록체인 특구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요새 부산에서 네. 굉장히 핫합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이 활동을 네. 지금 유재수 부시장님이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도 부산에 가면 뭔가 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뭔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주변에 기업들도 많이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부산 쪽에 법인을 내서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들이 건전하게 ICO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대놓고 ICO를 국내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제 거래소 설립이나 블록체인 투자 펀드 조성 등 특구의 역할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이게 단기간에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이슈를 가지고 좀 지금 대부분 강남에 밀집돼 있거든요. 네, 이게 부산 쪽으로도 옮겨져서 해외 글로벌 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뭐 투자 자금도 좀 유치하기도 하고, 국내 기업들이 부산에서 활성화 키워져서 해외에 진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 뭐 네, 여러 가지 네.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그라운드엑스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 중인 8개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회사들이 있나요? 네, 그라운드엑스가 클레이튼을 만들고 나서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네, 네.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 플랫폼 클레이튼의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뭐 미술, 음악, 여성, 헬스케어, 뭐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8개 사인데요. 네. 이게 과연 이렇게 점점 몸집을 늘려가는 것이 네, 네. 정말 이 클레이튼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일단은 몸집부터 불리고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흡수를 하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실효성입니다. 효율적이고 굉장히 실제로 이것들이 파트너십이 네, 네. 그냥 단순히 악수해서 사진 찍는 게 다인가, 아니면 진짜로 두 업체가 뭐 연합을 해서 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활성화시키자라는 건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다 할 뭐 대단한 뭔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두예요, 선두. 지금 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카카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네.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 좀 제대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 보겠습니다. 재기하기 위해 노력 중인 싸이월드 코인 클링에 대해 비트소닉과 코인제스트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네. 실추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금을 받고 나서 네, 네. 이렇게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이상한 얘기도 하고 내부적인 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된다면, 통제가 안 되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열심히 회복한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일단은 비트소닉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된 암호화폐들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클링은 프로젝트 진행에 중대한 이슈가 있다고 판단됐다. 또 이 투자 유의 암호화폐는 일주일 동안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이제 지켜봐서 제 생각에는 상장 폐지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오늘 이따가 비트소닉 좀 전화를 해서 네, 네.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나왔어요. 네, 나왔나요? 네네, 네. 계속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이 투자자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네요. 무슨 이유인가요, 소장님? 넥시빗 네.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피해자 모임이 사기와 코인 시세 조작 등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넥시빗도 하나의 코인인가요? 네, 거래소입니다. 아, 거래소인가요? 넥시빗이라는 네. 거래소, 네, 중소 거래소인데요. 금융감독원에도 피해 사례 민원을 제기를 했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데, 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쪽 거래소에 입금해놓고 네. 투자를 막 하다가 거래소가 시세 조작을 했다. 보통은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네네.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래소에서 이 차트라든지 이런 걸 내부가 투명하지 못하게 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잃을 수밖에 없어요. 좀
이렇게라도 뭐 잃어버린 돈을 찾으시면 다행인데 소송은 조금 힘들겠죠. 네. 열심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빗썸이 KS CQI 콜센터 품질 지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빗썸에서 보도자를 배포한 거니까 뭐 네. 그렇고요. 이번 조사의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고요. 신뢰성, 적극성, 접근 용이성에서 주요 이제 5대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빗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네. 제가 9월 트래픽 조사를 해봤어요. 시밀라 웹이라는 네네. 그 웹사이트 트래픽을 나타내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빗썸이 업비트를 앞질렀어요. 네. 네, 한 달 방문자 수가 꽤 앞지른 걸 보니까 업비트의 사람들이 업비트에는 알트코인이 많은 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걸로 했는데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고래들은 빗썸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빗썸에서 고래들한테 이벤트 쿠폰 준 것도 좀 유효한 것 같고요. 이게 잘 먹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USDT 마켓에 알고와 제트캐시를 상장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오비가 터키에서 법정화폐 리라, 테더 간의 거래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오, 네. 후오비에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뭐 지역 대표인 모히트 다바르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터키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틀을 제시하면서 이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터키 그리고 브라질 네. 뭐 등등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한 곳들은 지금 대부분 암호화폐들을 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세이프시프트 CEO 에릭 부어이스가 10년에서 30년 후에는 암호화폐가 금융계에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과연 장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네. 이런 얘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네. 장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국가의 규제라든지 제도권 안으로 지금도 못 넘어오고 있는데 네, 저런 네. 글로벌 대기업들도 못하고 있는 거를 과연 이게 붕괴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텔레그램이 투자자에게 출시 연기 동의를 구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거죠? 네,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텔레그램에서 지금 투표하고 이달 말일에 출시하기로 했는데 네. 계속해서 일정에 네. 제동을 걸고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사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은.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보안업체 카사의 CTO가 비트코인의 신뢰성은 기존 화폐 시스템보다 우월하다고 했는데요. 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누구 저 사람을요? 네. 저 사람 만나보고 싶다고요? 네. 누군지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CTO, 네. 네, 기존 화폐 시스템이 정부, 조직, 특정 조직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된다. 비트코인은 다르다. 독립적인 시스템이다. 뭐 비트코인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특정한 목적에 근거해서 일정 수준의 가치가 유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 SEC가 텔레그램 톤의 메인넷 출시 연기에 대해서 수용 불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텔레그램이 연기하겠다. 뭐 자기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밀리고 있어요. 정부한테. 안 될 것 같아요. 그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텔레그램이 이건 저희 증권이 아니에요. SEC 처분 불합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 말하는 것 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주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네. 오늘은 코인테라님한테 코인테라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차트 분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2년 반 넘게 네. 코인판에서 유료 컨설팅, 투자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오늘 시황이나 뭐 이런 것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트코인 시장이 올랐는데요.
네네. 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갈지, 또 어느 정도 이런 시장이 좀 유지가 될지 혹시 네,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네, 만 달러에서 9천 달러 부근에서 횡보할 때 네. 저 역시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 약 7,8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해서 네. 한 달 정도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네. 현재는 이제 하락세가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즉 2019년 10월 21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오늘 중에 8,500달러를 초과하게 된다면 네. 네, 더 이상 하락세 없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 사이에 2만 달러를 초과하면서 예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8,500달러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8,500달러 선을 돌파하면 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걸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게 맞는데요. 네. 8,500달러를 초과한 이후에도 네.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네네. 조정이 필수적인데 네.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8,500달러 초과 이후에 8,020달러에서 8,120달러 사이에 조정 구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네네. 그 부분을 지지하게 됐을 때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발생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2만 달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문가님께서는 그리고 지금 채팅이 올라왔는데 다시 천천히 말해달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그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될 그 가격대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만 다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현 시점에서 8,500달러 8,500달러 초과 여부. 네. 이후에 조정이 발생할 때 10월 말 중에 네. 혹은 10월 말. 향후 일주일 이내에 8,020달러에서 8,120달러 부근에서 조정이 발생할 때 지지를 하는지 여부. 8,120달러, 8,150달러에서 지지를 하는지 여부. 8,020달러에서 8,020 8,120달러 사이요. 네, 8,020달러에서 8,120달러 사이에 지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 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했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세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네. 2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이것이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튼튼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이걸 원동력으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굉장히 상승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오늘 지금 요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한국에 있는데 네. 거래소는 어디를 보통 이용하세요? 국내 4대 거래소라고 하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거래량 문제 때문에 빗썸하고 업비트 이 두 군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 똑같네요. 지금 좀 전에 김경수 대표님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저는 이더리움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0개 있고 대부분 저는 비트코인만 거래합니다. 대표님도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상위권에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권고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아무래도 시장 자체 매수 매도량들하고 뭐 좀 안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 거죠? 시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네네.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고요. 네네. 조만간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주요한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기보다는 네. 그 마이너에 위치해 있는 단기적으로 네, 보여주는 걸요?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은 좀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